먼저 온 곳은 쌍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쌍용이란 이름이 없어졌어요. 네, 오늘부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제 KG 모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한다 라고 전체 이 여론에다가 선언을 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스의 어디에서도 이제 쌍용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차량은 이제 F100이라고 하는 모델로 약간 렉스턴급의 새로운 모델인데 LED를 저렇게 그 문풍지 막아 놓는 것처럼 저렇게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장식들은 마음에 든다 이거. 네, 뭔가 그 헤비듀티 차량들의 어떤 느낌들도 나면서 오프로디한 느낌도 나면서 동시에 되게 속도감 있는 날카로운 디자인들도 좀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토레스의 여러 신규 라인업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런 거 이름도 좀 이렇게 안 지면 안 돼? 터프.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사실 이미 인터넷에 자료들이 다 나왔고 디자인도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흥은 없습니다만 지금 엄청난 히트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토레스의 전기차 버전입니다. 네, EVX. 그리고 기존 토레스의 앞쪽 헤드램프를 완전히 갈아 엎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토레스 거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저 왜 눈 쌓인다고 사람들이 지적질했던 저 헤드램프 있잖아요. 저게 훨씬 독특하고 개성 있지 않아? 이거는 요즘 현대가 이 수평선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개성이 좀 묻히는 느낌도 좀 있고 깔끔하기는 한데 저 원래 토레스만큼 어떤 강인한 인상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순딩순딩한 느낌이요. 오히려 이번에 이 차의 디자인 중에 백미는 저 컬러인 것 같아요. 약간 이 반 무광 형태의 거의 보랏빛이 살짝 도는 실버 계열, 굉장히 차가운 금속의 느낌이거든요. 전기차와 굉장히 썩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 약간 이 컬러가 앞으로 또 신규 트렌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런 컬러를 밀고 있는 브랜드가 또 현대 쪽에서도 이번에 새로운 컬러를 하나 내놨거든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가장 눈길을 끌었던 차가 이 차였습니다. 전기차 토레스에 썼던 그 헤드램프의 라인인데 근데 이 아래쪽에 정말 이 울그락불그락한 이런 그릴 디자인하고 이 하단부에 페이샤까지 더해지니까 똑같은 점선 타입이지만 얘는 뭔가 그 포크레인 기중기의 그 삽 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좀 강인한 느낌들이 확실하게 좀 살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저렇게 빨간색으로 액센트를 준 디자인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강렬합니다. 측면부로 보면은 더 독특한데 5인승 픽업 트럭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1열 도어와 2열 도어가 있는데 뭐 2열 도어에 있는 저 C필러 디자인도 굉장히 날렵하게 빠져 있고 그리고 또 그 트럭 베드가 시작되는데 보면은 또 뭔가 이렇게 손을 딱 넣어서 잡으면은 딱 좋을 것 같은 네, 이러한 장식들 되게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아주 그 잘생긴 형태 네, 이런 아이디어들도 좋죠. 발을 짚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형태 네, 그리고 자, 이 차량 여기 보실래요? 전기 충전 단자. 네, 전기차 충전구를 이쪽 뒤쪽에다가 빼놨고요. 바닥 쪽에도 이렇게 숨겨져 있는 수납 공간들 네, 이런 것들도 꼼꼼히 좀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토레스 기반으로 이 픽업 트럭 형태인데 전기 파워트레인까지 담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새롭게 뜰 것 같은 그런 세그먼트의 조합을 다 해놨는데 디자인적으로 일단 저는 완성도가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쌍용이라는 이름을 버린 대신에 쌍용의 정말 간판급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뉴 코란도, 그렇죠? 과거의 그 코란도 레트로 디자인을 다시 살리려고 했던 모델이 바로 이 KR10이라는 모델입니다. 실제 이게 디자인 스터디 모델에서 한쪽은 그 목업 클레이의 질감이 그대로 남아있고 반대쪽은 도색을 입혀놓은 이런 형태로 반반을 나눠놓은 형태고요. 벽에 보면 이 차를 탄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디자인 스케치들을 시도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걸 보면 약간 지프의 레니게이드를 굉장히 닮은 느낌들도 있고요. 사실 뭐 이 두 브랜드가 레니게이드든 이 차든 간에 뿌리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네, 결국에는 그 집 윌리스 MB 쪽에서 만나게 되는 네, 그 어떤 같은 디자인의 모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점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전 사실 이 차 기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실물로 보니까 과거 코란도의 느낌보다 토요타의 FJ 크루저 느낌이 좀 더 많이 나요.
조금 아쉬운 건 그 코란도의 시그니처 라인이었던 이 팬더 부분에 이렇게 과감하게 바깥으로 나오고 후드가 좁게 이렇게 떨어졌던 이 부분을 잘 못 살리다 보니까 오히려 FJ 쪽이랑 더 닮아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이 옆부분에서도 지난 코란도의 어떤 향취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물론 반가운 건 기존 코란도가 여기 뒤쪽으로 오면서 이 팬더 부분이 이렇게 도톰하게 나오는 요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팬더의 양감을 살려준 부분들은 너무 반갑기는 한데 뭔가 낯이 익은 형태는 아닙니다. 물론 신차 디자인들이 항상 꼭 과거 거를 그대로 답습해야 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코란도 이름을 걸기에는 다른 차가 더 먼저 떠오르진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그리고 저 테일램프 보면 K자예요. 코란도의 K일 수도 있고 KG 모빌리티의 K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프레스 컨퍼런스 때 보면은 영상 중간중간에 일부러 차가 길 위에 이렇게 약간 K자 형상이 나오게끔 해서 달리는 약간 이러한 시그니처 장면들도 좀 있었거든요. 새로운 사명과 또 새로운 이 코란도에 대한 어떤 어필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다음 국산차 브랜드 중에 이 제네시스 브랜드관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진짜 요 새로운 컨셉 모델들을 실물로 꼭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모터쇼를 처음 경험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울 모터쇼 처음 생긴 게 95년도였거든요. 그러면 저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이 뭔가 모터쇼장에 가서 처음 보는 차를 봤을 때 막 두근두근 심장이 뛰는 그 느낌을 받는 것, 그건 사실 그 차의 스펙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차의 디자인에 매료됐을 때 그런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디자인은 진짜로 수직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나온 제네시스의 이 컨버터블 모델 같은 경우에도 아마 딱 보는 순간 뭔가 딱 설레임이 자동적으로 시작될 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진짜 넓고 진짜 낮고 그리고 너무나 늘씬하게 생겼고요. 게다가 이 휠 디자인 보세요. 저는 이 휠 디자인이 이게 진짜 너무 인상적인데, 그 에어로 팬 디자인과 멀티 스포크의 메쉬 타입의 어떤 장점들을 진짜 절묘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런 디자인을 머릿속에서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을 정도예요. 이런 아주 입체적이고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선의 형태를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심과 고심을 했을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국산차 중에서 컨버터블을 출시했던 적이 없잖아요. 물론 뭐 기아의 엘란, 로터스의 엘란은 약간 논외로 치도록 하죠. 그거는 뭐 사실 라이센스를 가지고 와서 만든 차였으니까. 언젠가는 한 번쯤 현대에서 컨버터블이 나와주면 좋겠다 했는데,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 차를 일단 컨셉트로 내놨습니다. 물론 양산계까지는 아직 거리가 좀 먼 상태기는 해요. 자, 스피디움 쿠페입니다. 스피디움 쿠페는 사실 거의 저 옆에 있는 컨버터블 컨셉트하고 비슷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만 뒤쪽으로 굉장히 패스트백 형태로 쭉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 덕테일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는 이러한 대형 쿠페에 속합니다. 아마 길이가 딱 봐도 5m는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4.8m 이 정도 나오는 길이인데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넓은 쿠페입니다. 사실 이 차는 양산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상태거든요. 이쪽에는 X, 스피디움, 컨버터블, 지금 다 투도어 형태지만 이 쿠페 라인이 조금씩 다르죠. 이거는 좀 더 전통적인 형태의 뒤쪽에 노치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스타일로 만들어진 쿠페고요.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있죠. 루프가 좀 짧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은 약간 슈팅 브레이크 형식처럼 실내 거주성과 적재성을 좀 더 확보한 형태의 합리적인 형태, 와이프의 등짝 스매싱을 덜 맞을 것 같은 형태의 그러한 쿠페입니다. 소나타 D 엣지라고 해서 이 8세대 소나타의 페이스 리프트 버전이 나왔어요. 근데 자, 아까 그 쌍용, 또 쌍용이래, KG 모빌리티에서 나왔었던 그 매트한 실버 느낌, 이 컬러도 꽤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소나타에 나오고 있는 이 실버 계열이 진짜 이 차 디자인을 잘 표현해 줍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DN8이 원래 나왔을 때부터 소나타 디자인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이 차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 실루엣 있잖아요. 전체적인 쉐입이 진짜 잘 빠진 형태였어요.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도 약간 에스턴 마틴 라인도 좀 있었고,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간 진짜 몸매가 좋은 그런 자동차였는데, 너무 좀 그 일부 그래픽 디테일들이 세다 보니까 뭐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디자인이 됐죠. 근데 이번 소나타는 잘생겼어요. 뭔가 누를 때는 다 누르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선명하게 남기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잘생긴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쉐입들은 그대로, 어차피 페이스리프트보다는 근본적인 어떤 형태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라인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램프의 그래픽들 디테일과 범퍼의 디자인만을 바꿨을 뿐인데 거의 완전 신차 변경 수준으로 이미지는 확 달라졌어요. 정말 그 H자를 옆으로 쫙 늘려놓은 형태로 들어오는 저 미등의 LED 라이트 하고요. 네, 머플러가 야, 스팅어 저리 가라 할 정도네요. 네, 일단 여기 합격입니다. 합격. 네, 옆으로 타원 형태로 굉장히 큰 머플러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램프 그래픽 디테일들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휠 디자인이 5스포크 방식으로, 그리고 또 좀 더 쫙쫙 시원하게 직선 형태로 많이 뻗어나가는 이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 N라인 로고와 함께 이 측면에 뚫려 있는데 뚫려 있지 않은 가짜 이 그릴이 있습니다. 자, 앞에 얼굴은 은근히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점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일단 그릴의 저 텍스처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이 헤드램프 아랫부분, 이 부분도 기본형이랑은 다른 패턴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N라인들은 전부 육각 형태의 어떤 텍스처들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기본형들은 다이아몬드와 수평 그릴 바로 자세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좀 다르죠. 기본형 모델들은 크롬 액센트가 이쪽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검정색으로 완전히 톤을 죽여놓은 약간 반무광 형태로 되어 있는 요 인서트가 있고, 안쪽으로만 크롬을 둘러낸 이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매는 확실히 N라인 쪽이 좀 더 진해 보인다고 할 수 있고요. 기본형은 약간 좀 고급스럽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요. 대단해요. 구형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구형 얼굴이 원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램프였었지, 보통 이런 것들을 짚어낼 수가 있는데, 이건 진짜 거의 환골탈태 수준으로 바뀐 거라서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여기를 이렇게 뚫어줬으면 좀 더 스포티해 보였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새로운 스티어링 휠, 그리고 완전한 원형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살짝씩 완전한 D컷도 아니고 약간 사각형인데 좀 이렇게 동그랗게 두드려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런 좀 레이싱 휠 타입으로 바뀌었고요. 스크린이 이제 쭉 커브드 방식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로 쫙 이어집니다. iX는 사실 이걸 한 수 더 나아가서 햇빛이 들어오면은 햇살과 그림자가 이 틈으로 보일 정도까지 많이 띄워놨는데, 지금 소나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앰비언트 라이트 정도의 빛깔이 살짝 드러날 정도의 한 2mm, 2.5mm 정도 되는 틈을 살짝 두고 있습니다. 원래 이 8세대 소나타가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변화점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N라인 버전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낮게 하는 느낌도 아니에요. 약간 그래도 좀 더 내려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약간 위쪽에 있고, 그 대신에 이제 허리 쪽의 지지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시트는 그냥 제 체형에도 앉으면 옆구리에 딱 쿠션이 닿을 정도까지 들어오는 되게 공격적인 버켓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N라인 모델이 기존에는 2.5 터보 한 가지 엔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1.6 터보, 2.5 터보, 그리고 2.0 엔진도 N라인 이 외장 패키지를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굉장히 강렬한 타이어 자국이랑 같이 해서 지금 앰비전 74, 그리고 또 바로 뒤에는 RN22E가 있습니다. 이 롤링랩에서 썼던 그 기술들이 곧 나올 아이오닉 5 N 모델에 몇 가지가 탑재된다고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기억 안 나신 분들은 여기 클릭하시면 다시 보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들 말고 오늘의 주인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동차들은 이제 앞으로 나올 고성능 전기차의 테스트베드로 쓰고 있는 차라면 당장 우리가 살 수 있는, 당장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신형 전기차는 바로 이 새로운 코나의 EV 모델입니다. 일단 이번 코나 굉장히 좀 듬직하게 잘 생겼잖아요. 기존 코나보다 사이즈도 많이 커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잘생긴 얼굴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굉장히 좀 깔끔한 얼굴, 그리고 아래쪽에 네, 이런 그 새로운 형태의 그릴 패턴들을 넣어주면서 이쪽으로 실제로 냉각용으로 구멍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은 지금 막혀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원래 이번 코나가 나오면서 여기 코가 되게 깔끔하게 그 심플한 면을 강조했는데 전기차로 오니까 이게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 앞에 얼굴이 깔끔하다 보니까 이 충전구의 파팅 라인이 약간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거 왜 여기다 달았어? 앞쪽이 진짜 깔끔한 얼굴이다 보니까 여기를 이 라인이 두드러져 보이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차를 고르신다고 하면 이 파팅 라인이 잘 드러나지 않는 약간 짙은색 계열의 페인트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터리 팩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됐는데 기존 코나랑 비슷한 크기의 배터리 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롱레인지라고 해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기본 스탠다드는 배터리 팩 크기가 역대 아마 현대 전기차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일 거예요. 48.6kWh급의 배터리 용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 스펙도 약간 좀 다운그레이드가 됐어요. 99kW. 그러니까 뭐 마력으로 따지면은 한 135마력 정도 되는 출력입니다. 기존의 구형 코나도 200마력, 150kW의 모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 구형 코나급은 롱레인지 정도를 선택했을 때 같은 모터 스펙과 비슷한 크기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스탠다드라고 하는 아래쪽으로 새롭게 좀 더 작은 스펙의 전기차 버전이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쪽이건 싱글 모터 앞바퀴 굴림 방식으로 구동을 하게 됩니다. 자, 3열. 자, 이게 이렇게 굉장히 지금 제 시각적인 정보가 지금 터져버릴 것 같아요. 아니 약간 이렇게 아니 왜 어때서 무릎과 무릎 사이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냥 이게 무릎과 무릎 사이가 뭐야?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무릎. 남자든 남자는 이렇게 앉을 수 있지. 아니 남자든 남자든 차라리 여자든 남자는 낫지 않아요? 아 이상한 사람이 있어 이거. 아 이거 이상한 사람이 있어. 아니 남자끼리 허벅지 부딪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녀가 부딪히는 게 낫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뭐야? 아니 허벅지가 부딪히는 게 아니고 무릎이 잘못 가격할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어. 가격. 아 근데 저 사람 바로 그냥 후세를 끊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살짝 들기도 하고. 야 약간 걱정돼. 여기 중간에 고정이 안 되네? 이렇게는 고정이 안 되네요. 아 이쪽으로 돌 땐 고정 아니에요. 고정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여기서 차라리 이렇게 보면서 가는 것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3열에 있는 사람의 아니 그것도 만만치 않아. 그것도 아니. 이 3열에 있는 사람이 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와봐요 좀. 왜 돌질 못해요?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자 무릎 시름. 아 정말 이거 좀 싫다. 아니 왜? 이거 좀 싫은데요. 싫은데 이거 좀. 왜? 왜? 진짜 벌리지 마요 자꾸. 벌리지 말라고. 잠깐만. 앞으로 등받이를 숙여봐요. 다칠 수도 있지. 이미 지금 등받이 거의 90도에 가까운데? 문 좀 한번 혹시 죄송하지만 닫아볼까요? 네. 이쪽만 닫아보면 되죠. 오. 되네. 저거 이거 괜찮잖아. 고정된 거야 등받이? 고정 안 돼요. 이렇게 앉아서 고스톱을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차라리 지금 3열이 다리를 이제 좀 편하게 해도 오히려 이렇게 하면 이 사이로 발이 들어가서 발은 좀 뻗을 수가 있어. 아까 그러네. 180도 됐을 때는 발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완전히 이렇게 뒤꿈치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됐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는 일단 불법이에요. 운전할 때 옆으로 이렇게 되면 이건 불법이라서 이쪽이든지 이쪽이든지를 해야 돼. 그렇기는 하죠. 문 안 열면 못 돌아지. 잠깐만. 문을 안 열면 못 돌아. 저 문 잠깐만 열어줄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먼저 드세요. 먼저 가세요. 이 사람 참 약간 서로 좀 이상해져. 다리가 다리 사이에 이렇게 가는 게 좀
약간 저 형님 바지가 너무 얇은데? 그러니까 너무 보여. 아, 부담스럽네. 별로 좀 바지 좀 자기는 안 그렇잖아. 아, 부담스럽. 좀 두꺼운 거 입고 다녀. 아니 난 보니까 내가 좀 그 규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아, 규모가 있어서 자꾸 보이나 봐. 규모가 있었어. 나도 감추고 싶은데 감춰지지가 않아. 아, 오케이. 아, 이거 약간 오토바이 하는 기분도 네. 약간 들고요. 여기 발을 여기다 앉아서 올리는. 이러고 다니면 좀. 아, 좋을 것 여기에 발이 딱 들어가지네. 야,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구나. 같아. 왜요? 다 들어가주지. 아니 이게 글쎄. 다 들어가죠. 아니 잠깐만, 네? 지금 이 시트가 얘 이쪽으로 많이 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올리면 편해? 이렇게 올리면 약간 이 각이 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게 딱 종아리 라인에 딱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데. 아, 이게 종아리에 또 맞네 이 사람. 네. 되게 아니, 문제는 얘가 뒤로 더 가? 아, 또 가네. 맞아. 아,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눕혀지는 거지. 아, 그쵸. 뒤로 눕혀져. 뒤로 눕혀지네. 그러면 뭐 이렇게 가면 나쁘지 않은데. 나는 괜찮은데. 네. 1열입니다. 1열. 안에 소재 같은 거는 다 약간 재활용 소재들을 좀 쓰다 보니까 막 고급 소재라기보다는 아, 이제 뭔가 환경을 좀 생각하는구나, 뭐 그러면 나도 기분 좋지,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소재입니다. 그동안에 못 보던 버튼 배열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운전대 열선, 뭐 이 쿨링, 히팅, 그리고 이거 뭐죠? 마사지인가요? 네, 이런 기능들이, 컨트롤들을 도어 쪽으로 지금 다 빼놨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이 디지털 사이드 뷰 미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또 좀 문제다. 이 모니터의 위치가 조수석 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울이 있었다면 봐야 될 그 위치보다 더 뒤쪽으로 물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개를 돌려야 되는 각도가 꽤 많이 돌려야 됩니다, 저걸 보려면. 근데 사실 모니터는 어디에 있어도 되잖아요. 꼭 저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데 굳이 저라면 저기 말고 여기다가 놓거나, 아니면 차라리 이쪽 화면에, 이 큰 화면 일부를 그냥 저걸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독특해요.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사물함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이 자체 이 큰 벌크는 고정이 되어 있어서 움직이지는 않네요.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오, 키도 약간 재활용 소재?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까끌까끌한 느낌들이 있지만 매트한 느낌이고, 손에 쥐를 때 약간 조약돌 잡은 느낌? 돌멩이 잡고 있는 느낌? 근데 돌멩이보다 훨씬 가벼워요. 디자인도 예쁘고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공간은 남는데 여기를 막 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몰라가지고 좀 너무 투박하게 마감한 흔적들이 좀 있네요. 뭐 굳이 이렇게 할 거면 여기는 굳이 왜 남겼을까? 여기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럴 거면 그냥 앞으로 붙이든지 여기다가 뭘 연결을 시켜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전원 포트도 이 중간쯤에 이렇게 있는데 뭐 위나 아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약간 선이 좀 애매하게 좀 이렇게 늘어지면서 어딘가로 넘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될 것 같아요. 공조장치 표시를 이쪽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꼭 이 세 개의 화면이 다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자, 운전대에 제 시야에서 보면 다 가려요. 이게 오른손 여기 잡히면 공조장치 화면은 이렇게 제가 나와서 이렇게 보지 않는 한은 다 죽은 데드존에 들어가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픽이 바뀌었네요. 계기판 바뀌어 있는 거는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으로 약간 이렇게 팔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새로운, 팔각형이 아닌데? 하나, 2, 3, 4, 5, 6, 육각형이네요. 그리고 자, 이게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버튼입니다. 자율주행 3단계. 이 HDP라고 기아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 그동안에는 어시스트였잖아요. HDA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파일럿. 완전히 두 손을 떼고 몇 초 이상 잡지 않아도 경고를 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차가 고속도로에서는 알아서 운전을 대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A자가 들어가 있는, 한 번에 원터치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 들어갔고요. 여기 EV 전원 버튼과 기어 변속기 레버 버튼, 이런 것들이 컬럼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와 이 오프로드 모드를 은근히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를 보면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개별 설정,
터레인에서는 다시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네, 이렇게 굉장히 좀 다채로운 주행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차가 시승차가 나오게 되면 오프로드도 한번 제대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차고 조절 기능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차고 조절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오프로드 전기차 파워트레인으로 얼마나 오프로드 성능, 주파 성능 잘 뽑아낼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죠. 페달도 꽤 감각적인 방식으로 뽑아냈고요. 이 라이다 센서가 좌우 범퍼의 요 상단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기존의 이 레이더 시스템들과 전방 카메라, 차선 확인용 카메라는 또 저 유리 상단으로 해서, 네, 지금 스테레오 카메라가 들어가고 있죠. 네, 아마 양산차에 이렇게 라이다를 깔끔한 형태로 디자인을 통합시킨 케이스도 잘 없었으니까요. 언뜻 보면 약간 그 오프로드에서 견인 후크를 거는 약간 그런 좀 그 볼드한 느낌의 장식 디테일 같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저기에 이제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라이다는 이 GT 라인에 일단 들어갈 예정인데, 아직 EV9이 처음 출시할 때 같이 발표가 될런지, 약간 시점의 타이밍을 엇박을 두고 뒤에 발표가 될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자 쪽의 확률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이 부분 도어가 열리면은 몰딩만 앞쪽에 남고, 이 뒤쪽으로 도어가 이 뒤 몰딩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닫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 면이 다 막혀 있는데 얘가 몰딩 뒤쪽으로 와서, 네, 이런 식으로, 네, 딱 달라붙는. 3열 바닥은 생각보다 좀 높아서 이 3열이 펼쳐져 있으면은 적재 공간이 리터 수로는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이 트렁크 바닥 높이는 거의 벨트 높이 정도 됩니다. 약간 화물 같은 것도 꽤 높이 들어 올려서 실어야 되는 그런 방식일 것 같고요. 충전 포트는 조석 쪽 뒤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뚜껑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이 2열이 돌아가는 이 스위블 시트의 활용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걸 시도를 해보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2열 공간을 제대로 쓰려면 여기를 이 정도까지 당겨 놔야지만 간섭 없이 널찍히 2열과 3열이 떨어뜨려서 앉을 수 있다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실내 공간을 다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어느 한쪽 자리를 좀 좁게 써야지만 나머지 두 자리를 넓게 쓸 수 있는, 돌려 쓸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이에요. 자, 이렇게 서울 모빌리티 쇼 2023 빠르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EV9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네, 여러분들 이 공간감은 직접 이곳 킨텍스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누군가에는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생각보다 광활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아마 500km를 너끈히 넘어가는 주행 가능 거리를 갖고 있는데, 실 영역대에서도 그 정도 거리를 충분히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이곳에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재밌는 차량들 많이 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